따스한 열대 햇살이 필리핀의 에메랄드빛 해안에 부서지는 오후, 그곳에 한국의 정교하면서도 소박한 미학이 담긴 한 잔의 소주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국인들의 식탁 위에서 먼 이국 땅의 향수병을 달래주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물결과 함께 이 투명하고 순수한 한 잔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그들의 일상 속에 없어서는 안 될 문화적 현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의 간절한 꿈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상품의 성공을 넘어선 감동적인 문화적 교류의 서막입니다. K 콘텐츠의 매혹적인 선율과 K푸드의 군침 도는 향기가 필리핀 전역을 휩쓸 때 소주는 이 거대한 한류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K브랜드로서 소리 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소주는 한국 교민들만의 추억을 담은 술이 아닙니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소주의 주 소비층은 교민에서 현지의 젊은 세대로 전환되었고 더욱 가슴 벅찬 변화는 달콤한 과일, 맛 소주를 넘어 한국 본연의 깊은 맛을 담은 오리지널 소주의 판매량이 기적처럼 역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소주가 단순한 주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정과 흥이 녹아있는 독특한 음주 문화를 필리핀 사회에 고스란히 옮겨 심고 있음을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한국 소주 대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소주의 대중화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선 깊은 자부심과 감격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필리핀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소주는 소주 시장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지난해 관세청 무역 통계와 자체 수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소주는 필리핀 소주 시장에서 무려 약 67%라는 경이로운 점유율로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성공 뒤에는 수많은 밤낮의 고민과 묵묵히 뿌린 노력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뒤편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헌신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냉정한 사업적 지표보다 가슴 벅찬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최근 재외동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약 8만 8천 명에 달했던 필리핀 내 재외동포의 수는 2023년 약 3만 4천 명으로 무려 61%나 감소했습니다. 한국 교민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주의 필리핀 수출량은 오히려 약 3.5배나 폭증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약 41.7%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소주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줄어드는 곳에서 오히려 더 거대한 문화적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는 소주가 이제 특정 커뮤니티의 음료가 아닌 필리핀 전반의 사랑을 받는 국민적인 음료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설적인 성공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판을 뒤흔들었던 한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적인 반전은 필리핀 현지인들의 소주 선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과일 향이 가미된 달콤한 과일, 소주 제품이 전체 판매량의 약 61%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소주에 입문하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난해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오리지널 소주 판매량이 약 68%까지 급증하며 과일맛 소주의 판매량을 압도적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소주 본연의 깊고 깔끔한 맛을 이해하고 한국인의 소주 마시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소주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필리핀 전역 어디에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근하고 트렌디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편의점과 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독립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세련된 칵테일 바에서도 그들은 더 이상 소주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 소주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단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녀의 섬세한 기획력이 있었습니다. 한국 소주 대표는 이 감동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소주는 더 이상 한인 음식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술이 아니다. 그의 말처럼 소주는 이제 필리핀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주는 기존의 한국인 중심의 유통망이라는 익숙한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필리핀 주류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형마트와 식료품 전문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퓨어골드, 세이브모어, SM 슈퍼마켓, 7-11 등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방문하고 접근성이 높은 채널들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다각화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지 최대 주류 유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전국 400여 개의 유통 거점을 기반으로 필리핀 가정시장을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삶 속에 소주를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그 누구보다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던 그녀의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와 문화에 기반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은 소주를 단순한 술이 아닌 필리핀의 삶 속에 스며드는 감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음식과의 페어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음용 레시피를 제안하며 디지털 마케팅을 확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와의 친밀한 연결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가장 큰 배경에는 보이는 것 이상으로 깊고 섬세한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었으니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소주의 성공은 단순히 마케팅 전략의 승리를 넘어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꽃을 피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작은 술 한 병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 이 기적 같은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첫 장은 소주가 어떻게 필리핀 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기존의 상식을 깨며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주가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이 스며들기 위해 그녀가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 전략들이 어떻게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베일에 쌓인 그녀의 활약도 함께 펼쳐질 것입니다. 필리핀 전역에 소주라는 이름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할 때 그 눈부신 성공의 뒤편에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 여인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마케터나 영업사원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정서와 그들의 숨겨진 갈증을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마치 문화의 실타래를 엮어내는 직조공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주가 단순히 수출 상품이 아닌 필리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감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대표가 필리핀에서 소주는 더 이상 한인 음식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술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던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가장 섬세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을 설계하고 실행한 이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기존의 한국인 중심 유통망이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자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필리핀 주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현지 대형마트와 식료품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퓨어골드 PUREGOLD, 세이브모어 SAVEMORE, SM 슈퍼마켓 SM 슈퍼마켓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 곳곳에 자리한 7-11과 같은
필리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바로 그곳에 소주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매대에 제품을 채워 넣는 것을 넘어선 깊은 통찰력을 지녔습니다. 필리핀 최대 주류 유통사인 프리미어 와인 앤 스피릿 프리미어 와인즈 앤드 스피리츠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수였습니다. 이 협력은 소주가 필리핀 전역에 걸쳐 400여 개가 넘는 유통 거점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주가 필리핀 가정시장으로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대중화는 단순히 술집에서 팔리는 것을 넘어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식탁 위, 친구들과 집에서 파티를 즐기는 편안한 공간 속에 소주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녀의 계획은 소주를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기획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전역에 전담 영업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밀착형 운영을 강화하는 것 또한 그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주문을 받는 것을 넘어 매장 진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며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소주의 매력을 알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감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지점에서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테일한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해안은 매장 내 단독 진열 공간 확보와 냉장 매대 설치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고객을 위한 작은 극장을 만들 듯 소주 제품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홈파티나 일상적인 음주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시원한 소주를 언제든 쉽게 집어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주를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과 즐거움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 같은 노력은 소주가 현지 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소주 필리핀 법인장은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내 한국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지화라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 끝에 현지 유통사와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필리핀 가정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소주가 마주했던 현실적인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소주의 과감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뒤편에는 언제나 그녀의 통찰력과 추진력이 있었고, 그녀의 제안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묵직한 사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필리핀 소비자의 기호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맞춤형 마케팅 전략 또한 그녀의 손에서 비로소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음식과의 페어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지인들이 따라하기 쉬운 음용 레시피를 제안하며 소주를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은 특히 젊은 세대와의 감성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닌 필리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감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이처럼 섬세하고 다각적인 그녀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문화에 소주를 자연스럽게 융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 모든 현지화 전략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산을 넘어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토록 경이로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소주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전략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를 더욱 생생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베일에 쌓인 그녀의 섬세한 현지화 전략이 필리핀 곳곳에 펼쳐진 뒤 대형마트와 식당가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닌 필리핀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직접 심어놓은 마법의 씨앗처럼 소주는 필리핀의 황홀한 미소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3일간 필리핀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현지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목격한 소주의 존재감은 기대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만 볼 수 없는 생생한 생활 속의 변화이자 그녀의 통찰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필리핀 내 최대 규모의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퓨어골드 PUREGOLD 파라냐케점이었습니다. 중산층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이곳은 마치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 같았습니다. 퓨어골드 파라냐케점의 주류 코너 한가운데에는 소주 제품군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진열되어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다른 주류들을 압도하는 그 존재감은 마치 소주가 이 공간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구상했던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 같은 술이라는 비전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필리핀 사람들의 카트에는 망설임 없이 소주가 담겼고 그들의 얼굴에는 익숙하고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주류 코너를 벗어나 요구르트 진열대 밑에서도 소주가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퓨어골드 관계자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는 소주와 요구르트를 섞어 마시는 레시피가 크게 유행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특히 좋아하죠. 이는 소주가 현지인들의 창의적인 음주 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 현지인의 입맛과 문화 속으로 깊이 파고든 소주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곧 그녀가 꿈꾸던 문화적 침투의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술을 파는 것을 넘어 경험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매 비중의 변화 또한 그녀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과거에는 과일 향이 나는 소주가 현지인들의 입문용 역할을 톡톡히 했고 그 판매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 법인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과일 향이 나는 소주를 통해 현지인들이 소주에 입문했지만 최근에는 현지인들도 오리지널 소주를 소비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도 오리지널 소주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이는 필리핀 소비자들이 소주 본연의 깊고 깔끔한 맛을 이해하고 즐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자 소주가 현지인의 진정한 최애 술로 등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유행을 넘어선 본질의 맛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 믿음이 이토록 빠르게 현실이 된 순간을 감격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코스트코 스타일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 S&A 서킷점에서도 소주의 인기는 뜨거웠습니다. 이곳 역시 소주 제품이 대형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미 쇼핑 카트에 소주를 한가득 담은 채 쇼핑을 즐기는 현지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주류 매대 옆 한편에서는 소주 시음 행사가 한창이었고 깔끔해서 맛있다, 목 넘김이 부드럽다 등 긍정적인 호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체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주 한 잔이 만들어내는 미소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이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시음 행사에 참여한 27세 여성 에리카 에리커 씨는 과일 향이 나는 소주를 구매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취하거나 휴식하고 싶은 날에 소주를 마셔요. 이번에는 주말에 가족들과 한국식 치킨을 먹을 때 함께 마시려고 구매했어요. 그녀는 몇 년 전 삼겹살과 함께 소주를 처음 접했고 오렌지 주스와 과일 향이 나는 소주를 함께 섞어 마시는 것이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라고 덧붙였습니다. 43세의 전직 바텐더 어위너 씨도 오리지널 소주를 구매하며 일하던 업소에서 소주를 판매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다른 음료들과 조합이 좋아 칵테일을 만들기 쉬워서 소주를 여전히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마시며 돼지고기 또는 과일과의 조합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주는 필리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과 취향에 맞춰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그녀의 섬세한 기획이 있었습니다. S&A 서킷점에서 시니어 바이어로 근무하는 25세 여성. 니코니코 씨는 소주의 인기에 대해 더욱 명확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필리핀 시장 특성상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존재했기 때문에 회원 니즈에 맞춘 대응 차원에서 소주를 취급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특히 실제 K-팝 팬들과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의 구매 비중이 높고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며 소주의 성공이 K컬처라는 거대한 물결과 맞물려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현장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변화는 베일에 쌓인 여인의 섬세한 전략이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일상 속에 소주라는 마법을 불어넣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선 문화적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된 따뜻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기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소주는 필리핀의 상점 진열대를 넘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행복한 순간 배경 속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변화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화적 공감이 삼소 삼겹살과 소주라는 현상으로 어떻게 폭발적으로 번져나갔는지 그리고 소주가 필리핀 사람들의 흥과 정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쳐보일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필리핀 전역에 소주가 스며들기 시작한 세 번째 장의 이야기처럼 그녀의 통찰력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삼겹살과 소주의 줄임말인 삼소라는 마법 같은 조합이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K-드라마와 K-팝의 거대한 물결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나누던 삼소 한 잔은 더 이상 화면 속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기획력은 이 가상의 이미지를 현실로 끌어내 필리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사랑하는 문화 코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닐라 시내를 걷는 기자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번화가뿐만 아니라 외진 현지인 거주 구역에서도 삼겹살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주와 삼겹살 조합이 필리핀 사람들의 식문화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설계한 대로 소주가 필리핀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한국적인 즐거움의 상징이 된 듯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겹살 라마세스AMG와 EUPSALAMAT라는 프랜차이즈는 그녀의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본이었습니다. 2012년 필리핀에서 설립된 이 한국식 무한리필 삼겹살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걸쳐 7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며 삼소 문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K-드라마를 통해 삼소를 처음 접한 현지인들이 모여 실제로 그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문화체험 공간이었습니다. 기자가 19일 방문한 삼겹살라맛 말라테점은 이른 저녁 시간부터 현지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날 8시 무렵까지도 테이블은 만석에 가까웠고 식당 안은 소주와 삼겹살 냄새,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K 콘텐츠를 통해 삼겹살과 소주 조합을 처음 접한 뒤 이제는 평소 일상에서도 이 특별한 조합을 즐기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문화적 전이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9세의 라일리 렐리 씨는 한국 드라마를 워낙 좋아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드라마에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워낙 많아서 처음 접하게 됐고 평소에는 오리지널 소주를 가장 즐겨 마셔요. 그녀는 한국 음식 중 삼겹살과 떡볶이를 가장 좋아하고 어묵 반찬도 소주와 함께 먹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1세의 골디주오 LDI 씨는 삼겹살과 소주 조합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친구들과 스포츠, 특히 농구를 볼 때나 친구들과 파티를 할 때 소주를 마시고 있다고 밝게 웃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닌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경험과 연결을 판매하려 했던 그녀의 깊은 통찰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삶 속 열풍은 현지 거래처를 통해서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방문한 K&L 사무소 창고에서는 일반 소주부터 과일 맛, 소주까지 납품을 위한 제품들이 트럭에 실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K&L은 교민이 운영하는 현지 주류 유통 전문 업체로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시장 초창기부터 거래한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무려 30년간의 파트너십을 이어온 이들은 특정 지역 중심의 한국인 커뮤니티와 현지 업소에 특화된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K&L에 따르면 이곳에서 유통되는 소주 컨테이너 개수는 연간 55만 60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1260상자가 들어가는 것을 볼 때 1년에 약 70만 상자 일상자 60병가 유통되는 셈입니다. 대형마트와 도매상, 온라인 등 납품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파트너. 프리미어 와인 앤 스피릿의 규모까지 더하면 연간 유통되는 소주량은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K&L과 프리미어 와인 앤 스피릿의 유통 비중은 64 수준이라고 합니다. 강정의 K&L 대표는 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주가 한국인을 위한 술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현지 고객들이 먼저 찾습니다. 업소에서 소주 주세요라고 하면 종업원이 무작위로 다른 주류 브랜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소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종업원들도 소주 주문 시 오리지널 제품으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의 뒤편에 숨겨진 그녀의 헌신과 통찰력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소주 판매량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부터 꾸준하게 연간 약 15% 정도 계속 소주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감소 추세였던 오리지널 소주 제품이 최근 한류 스타의 영향으로 다시 판매가 상승했다는 점은 소주가 단순히 제품을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소주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의 흥과 정을 대표하는 술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한국 문화를 즐기는 특별한 경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은 소주라는 작은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문화의 나무로 자라나 필리핀 전역에 아름다운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필리핀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그녀가 소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녀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소주가 단순한 술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때 베일에 쌓인 그녀의 시선은 이미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필리핀이라는 대륙을 넘어 소주를 전 세계인의 식탁과 파티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의 성공 경험을 단순한 결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큰 도약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발판이자 전 세계에 소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살아있는 교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대표는 필리핀 시장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고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두 자릿수 성장. 이 야심찬 목표 뒤에는 그녀의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청사진에는 크게 4가지 핵심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필리핀 젊은 세대의 지속적인 확대였습니다. 이미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닌 한국의 젊은 문화를 경험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소주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둘째, K-컬처 지원 확대였습니다. 소주의 성공이 한류의 물결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K-팝 콘서트, 한국 드라마 팬 미팅 등 다양한 K-컬처 행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소주를 단순한 술이 아닌 즐거움과 연결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소주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지역적 확대였습니다. 필리핀 내 주요 도시를 넘어 아직 소주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지방, 도시들로까지 유통망과 마케팅 활동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필리핀 전역의 모든 가정에서 소주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 유통 파트너를 발굴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넷째, 현지 아이콘 활용 확대였습니다. 필리핀 현지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소주가 더욱 친숙하고 매력적인 현지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우리도 소주를 즐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스타들의 인기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필리핀 내부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해 소주를 필리핀 사람들만의 고유한 문화로 흡수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전략들은 단순한 필리핀 시장 확장을 넘어선 동남아 시장 전체로의 전략 확장이라는 더욱 원대한 청사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성공 사례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성공 공식이 될 것이라 그녀는 믿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소주의 세계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대표는 소주의 글로벌 대중화 과정에서 진정한 경쟁자는 다른 주류 회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여행, 스포츠 등 모든 문화가 주류 산업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주가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소주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는 굳은 의지로 강조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해야 될 일은 주류 산업을 통해 어떻게 소비자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문화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이어서 하이트 진로가 먼저 앞장서 세계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즐겁게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주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필리핀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소주의 존재감을 확장하고 앞으로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한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천명했습니다. 이 모든 원대한 꿈과 계획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필리핀에서 이뤄낸 기적을 바탕으로 그녀는 어떻게 소주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언제쯤 베일을 벗고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소주의 글로벌 대중화를 위한 그녀의 더욱 구체적인 전략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소주를 단순한 술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끌어올린 그녀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들고 그녀는 소주가 가야 할 다음 여정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성공은 분명 달콤한 승리였지만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자 전 세계에 소주의 진정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살아있는 교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소주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도전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품고 새로운 미래 지도를 그렸습니다. 첫째, 필리핀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시장 강화였습니다. 비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녀는 필리핀 시장의 잠재력이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더욱 깊이 분석하고 그들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제품 라인업과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필리핀의 젊은이들이 단순히 K컬처에 이끌려 소주를 마시는 것을 넘어 소주 자체를 그들의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녹여낼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는 소주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오래도록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K컬처와의 더욱 깊은 융합과 현지화였습니다. 그녀는 소주의 성공이 한류의 물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단순한 K-팝 콘서트 협찬이나 드라마, PPL 간접 광고를 넘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소주를 주제로 한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소주를 페어링하는 푸드트럭 행사, K-팝 커버 댄스 대회와 함께하는 소주 칵테일 클래스 등을 통해 필리핀 팬들이 소주를 더욱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소주를 한국 문화 경험의 필수 요소로 각인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동남아시아 전역으로의 전략적 확장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성공 경험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성공 공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잠재력이 큰 시장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각 국가의 독특한 문화와 소비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녀의 다음 임무였습니다. 이는 필리핀에서 얻은 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소주 벨트를 구축하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넷째, 현지 아이콘과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스타들의 인기가 막강하지만 진정한 현지화를 위해서는 필리핀 내부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필리핀 현지 유명 배우, 가수, 인플루언서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주를 더욱 친숙하고 매력적인 필리핀의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우리도 소주를 즐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것을 넘어 현지인의 자부심 속에 소주를 뿌리내리게 하려 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대표는 소주의 글로벌 대중화 과정에서 진정한 경쟁자는 다른 주류 회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여행, 스포츠 등 모든 문화가 주류 산업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주가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소주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는 굳은 의지로 강조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해야 될 일은 주류 산업을 통해 어떻게 소비자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문화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이어서 하이트 진로가 먼저 앞장서 세계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즐겁게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주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필리핀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소주의 존재감을 확장하고 앞으로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한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천명했습니다. 이 모든 원대한 꿈과 계획의 중심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소주의 미래 지도는 필리핀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시장을 넓히는 것을 넘어 각 나라의 문화 속에 소주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소주를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들과 그 속에서 그녀가 어떤 결단과 혁신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소주를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끌어올린 그녀의 여정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파고를 넘어서야 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시아 전역, 나아가 전 세계라는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성공은 분명 값진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가져다준 확신을 바탕으로 더 크고 복잡한 문화적 장벽들을 허물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주류 소비 문화, 종교적, 사회적 관습,
그리고 시장의 특성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면밀히 분석하며 소주가 보편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시험대에 올린 것은 각 나라의 독특한 음주 문화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K컬처의 영향으로 삼소가 빠르게 자리 잡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베트남에서는 맥주 문화가 지배적이고 태국에서는 위스키나 럼이 대중적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이 강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주류 소비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주가 각 나라의 식문화와 사회적 모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현지 음식인 분짜나 쌀국수와의 페어링을 제안하고 태국에서는 맵고 짠 태국 음식과 소주의 깔끔함이 어우러지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현지인의 입맛에 깊이 파고들기 위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또한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현지 파트너십 강화는 그녀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형마트와 현지 유통사와의 협력이 주요했듯이 그녀는 각 국가의 유통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의 파트너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현지 파트너들이 소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열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소주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과 전문 인력 양성 또한 그녀의 장기적인 비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과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은 국경을 넘는 그녀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각 나라의 젊은 세대가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지, 어떤 콘텐츠에 열광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주를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현지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는 한국 스타들의 인기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현지 젊은이들이 직접 소주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자신의 방식으로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소주 문화를 확산시키는 앰베서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챌린지, 튜토리얼 영상,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닌 힙하고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예상치 못한 도전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의 견제, 각국의 복잡한 주류 규제, 그리고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호 변화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주류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현지 전통주에 대한 강한 애착이 소주의 진입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소주를 더욱 성장시킬 기회로 삼았습니다. 규제 안에서 창의적인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전통주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맛과 경험을 제공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도전과 혁신은 하이트진로가 글로벌 주류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이 되겠다는 포부를 현실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출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각 나라의 문화 속에 소주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는 진정한 소주의 세계화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대륙의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문화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어 소주를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언제쯤 베일을 벗고 세상에 공개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소주의 글로벌 대중화를 위해 내딛는 마지막 발걸음과 그 꿈이 마침내 완성되는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시작된 소주의 기적 같은 여정은 이제 대망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소주를 심기 위한 그녀의 끈질긴 도전과 혁신은 마침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비자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주류 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현실이 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도 아래 소주는 각 대륙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K-드라마와 함께하는 특별한 저녁, 미주에서는 K-팝 파티의 완벽한 시작이라는 콘셉트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지 유명 셰프들과 협업하여 소주가 의외의 미식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글로벌 음악 축제나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여 소주가 단순한 술이 아닌 흥과 즐거움의 상징임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녀는 각 문화권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소주 경험을 설계했습니다. 때로는 과일 향이 가미된 소주로 시작해 오리지널 소주로 이끄는 필리핀식 전략을 응용했고, 때로는 현지 전통주와 소주를 결합한 새로운 칵테일 레시피를 제안하며 현지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복잡한 주류 법규를 연구하고 때로는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주의 가치를 설명하며 규제 완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들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를 소주의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패키징 디자인을 도입하고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강화하며 단순한 맛을 넘어 책임감 있는 음주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소주가 단지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주류 문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비전 덕분에 소주는 마침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작된 소주의 대중화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각국의 바와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리고 가족 축제의 자리에서 소주는 자연스럽게 잔을 채우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짠이라는 한국식 건배사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언어로 울려 퍼지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매일같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글로벌 대중화 선언과 함께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미나킴 인마이너스아. 필리핀 시장의 성공을 시작으로 소주의 세계화를 이끈 숨은 주역 김이나 이사였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된 노력과 감격스러운 성과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필리핀 시장에 소주를 선보일 때 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과 흥이 담긴 소주 문화를 필리핀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소주가 가진 진정성과 보편적인 즐거움은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통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성공은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김이나 이사는 이어 밝혔습니다. 이제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K-컬처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각 나라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소주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주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컬처 드링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와 뜨거운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이나 이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과 연결되는 소통의 힘을 보여준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필리핀의 작은 시작점에서 싹튼 소주의 꿈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사람들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대중화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